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오늘도 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테마가라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느덧 일주일의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참 다소 아쉬운데요. 네. 혹시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시장에 대한 전략도 간단하게 세워보는 걸로 하고 네. 먼저 오늘 시장 속에서도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이 테마는 왜 오픈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환 예고 관련주 활기 찾을까라고 제가 골라봤는데요. 보궐선거 이후에 최근 들어서 건설주를 비롯해서 뭐 리모델링, 페인트, 시멘트 전부 다 좀 활력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 이슈로 움직이는 걸 단기 네. 테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할까 궁금한데 관련주부터 한번 네.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네. 하죠. 관련주 체크해 볼게요. 아이고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라 건설주 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건설주 뭐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상승률 상위 종목의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부장님 먼저 그냥 이야기 나눠보죠. 그러시죠. 이거 저희 네네. 단기적으로 볼까요?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뭐 중장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금일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미국에서 이틀 정도 시장이 조정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매물 출회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접종률에 대한 속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데 어쨌건 이 관련된 이 건설, 페인트,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핫한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남기겠다는 의도보다는 갈 테마나 섹터의 네. 종목을 포인트를 잡아서 조금 모아갈 수 있는 날이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님께서 관련된 민간 재건축 공급에 대한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또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취임 이후에 연일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남구의 압구정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수혜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간 건축, 민간 건설 그리고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뭐 대형 건설사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현대건설, GS건설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인테리어 업종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벽산도 있을 것 같고 한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 가구 쪽이죠. 현대 리바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페인트 쪽도 있게 되는 거죠. 네, 인테리어 관련주 지금 잠깐 올라와 있는데요. 네. 퍼시스는 상한가에 도달을 했네요. 이야, 네. 대단합니다. KCC나 벽산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단기 테마로 봐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최근 들어서는 네. 이 관련주들이 네. 또 실적으로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혹시 부장님이 보고 계신 네. 종목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종목을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올라오는 종목이 과거엔 NX 종목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퍼시스가 올라오는 거죠. 네.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그 핵심에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현대건설이겠죠.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괜찮아요. 네.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그 매출 전반적으로 좀 개선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 해외 쪽은 그동안 조금 약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 수주가 추후에 좀 예상이 되고 제가 굳이 현대건설을 선택한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그래도 주가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요소가 자회사의 어떤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분가치 반영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을 38.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됐을 때 10조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현대건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아무래도 좀 그 테마나 섹터 쪽에서 수익을 남기시려고 하면은 좀 핫한 종목을 들어가셔야 돼요. 노루페인트. 노루페인트? 네, 근데 노루페인트. 오늘이 16,850원까지 됐다가 이미 좀 입꼬리를 달고 있네요. 네. 근데 최근 흐름이
3월 달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원래 주식은 부담스럽게 사시는 겁니다. 사실은 노루페인트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면 부담스럽지 네.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차트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페인트 관련해서는 5개사가 80%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노루페인트가 전체 시장의 2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페인트 수요가 많이 나게 된다면 노루페인트는 수요가 되는 거죠. 사실 재건축 관련해서 페인트가 다 올라가네 이런 개념보다는요. 기존의 그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은 뿜칠이라고 있습니다. 뿜칠 금지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페인트 업계에 좀 더 이렇게 주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도장 수요 현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4.8%나 급등을 했는데요. 주가 살짝 눌러줬을 때 공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에너지의 방향이 상방향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 포인트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분할해서 매수해서 조금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노루페인트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뭐 페인트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여러 개 필요한 게 많은데 네. 일단 그 중에서는 대형주인 현대건설 짚어주셨고 네. 그리고 노루페인트까지 저희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곽영훈의 갈테마. 네. 국내 항공 여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행 항공주 숨통이 트일까라고 잡아오셨는데요. 먼저 저희 관련주부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체크했을 때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얼마 전에 이 홈쇼핑에서 뭐 내년도 여행 물건을 팔았는데 상품을 팔았는데 뭐 완판이 됐다더라. 점점 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더라. 이야기가 네. 들려오고는 있는데 네. 사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좀 우려도 네. 생겨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지금 시각을 좀 돌려봐도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제가 항공주하고 여행주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올라가는 핫한 섹터나 트렌드를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데 사실 수익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접근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남들이 덜 신경 쓸 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역발상성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여행 수요 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고 또 접종을 또 진행하면서 다른 나라의 또 해외여행 뭐 금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곤 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유지 이상이 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객 수요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뭐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공항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이 안 됐지만 공항에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붐비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한번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기대감에 의해서 한 차례 또 세게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한항공 주가를 좀 열어서 대한항공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아시아나항공 인수권도 좀 있는 거고 이런 관계에서 지속이 되면서 지금은 만약에 코로나19가 100% 종식이 되어서 모든 게 뭐 안정화됐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저 위에 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적절하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항공주, 자 대한항공은 이제 아무리 여객 수요는 좀 좋지가 않죠. 근데 화물 수요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1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모아가십사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한항공을 보셨으면은 이제 LCC 업체 진에어도 함께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원픽은 대한항공 나온 건가요? 네, 원픽은 대한항공 나오고 또 하나 더 보셔야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는 가능하겠죠? 예, 분할해서 매수해가도 괜찮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행주 네.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행주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노란풍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시면서 모아가시면은 좋은 성과가 추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주와 항공주 중에서는 노랑풍선 그리고 대한항공 분할 매수 접근해보자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모아가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과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이슈앤뷰도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